네,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저희 화면 하단에 자막, 속보 자막 나가는 거 보셨겠습니다만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합의를 잠정했던 게 이제 양쪽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돼서 이제 완전 합의가 됐습니다. 야3당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는데 또 야3당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예산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하대 박상병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5당 중에서 2당, 가장 큰 2당이 합의를 해서 내년 예산안을 이제 내일 본회의에 이제 올린다. 네. 그러면 2당이 그렇게 하면은 통과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지장이 없죠. 지금은 수정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 그러니까 재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두 정당만 합하면 과반이 200석이 넘기 때문에 그렇죠. 통과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3당은 이것을 지금 막을 방법으로 아까 얘기 보니까 우리도 좀 필리버스터라든지 뭐 이런 걸 할까?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국회법상 안 돼요. 내일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전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몸으로 이렇게 틀어막고 막 이렇게 쇠사슬 채우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그거는 이제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안 되고 필리버스터도 안 되고 결국은 내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봤자 소용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안 법정 시행 안 지키는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아, 그렇죠. 뭐 그 대목도 좀 아픈 대목인데 그래도 정기 국회 안에는 통과시켜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과거에 보면은 왜 해를 넘기느냐 마냐 이런 말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이 예산안 같은 경우는 나라 살림이기 때문에 다른 정당도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보기가 좋은데 그때 두 정당만 통과시킨다라고 말하면 사실 이건 국회의 예산안에 대한 합의 정신은 분명히 위배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확정된 합의안을 받아보질 못해서 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잠정 합의안 내용대로라면 두 당이 5조 한 2천억 정도를 삭감하고 세수 결산 그 4조 문제 그 논란이 됐던 거 네. 그거는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기로 하고 이렇게 큰 쟁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정도가 이제 돼서 내년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은 그냥 이제 내년부터 집행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론만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그건 모르겠어요. 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통 1% 정도 삭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 삭감을 하겠다. 그럼 내년도가 470조니까 한 5조 원 안팎은 삭감이 되겠죠. 그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당초에 예결 소위가 이루어질 때 막판 쟁점이었던 유류세 인하분에 대한 4조 원에 예, 그 대해서 세수 결산 문제. 예, 세수원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답이 없었습니다. 예. 그건 결국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국채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마 자유한국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양쪽의 절충형 타협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출사표를 던졌던 한국당의 입장은 일자리 예산 23조 가운데 한 반은 쳐낼 거야 막 이렇게 큰 소리 쳤었는데요. 네. 한참 모자라겠는데. 근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감액은 순 감액이 한 5조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감액 전체 규모는 알 수 없어요. 청액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서 얼마를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청액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일 되면 알겠습니다만 아니 저도 자료를 못 받아봐서 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타협이 됐다고 얘기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우리는 한만큼 했다라고 하는 결론 때문에 오케이 두 정당이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5조가 삭감됐다고 해도 그 5조 이를테면 일자리에서 10조가 삭감이 되고 딴 데서 5조가 증액이 되면 어차피 5조니까. 마찬가지죠.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야3당은 완전히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거의 뭐 사활을 걸고 매달렸는데 네. 그냥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날아가는 겁니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이 문제가 예.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우리 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먼저 대안을 내놔라. 여당이니까. 예. 우리는 이제 빠져 있겠다.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받아줄 수 없는 거를 자유한국당은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무작정 우리는 반대한다 아니었습니다. 또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권력별 비례대표제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근데 왜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우리 공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당내 의견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거를 타입으로 볼 문제도 아니고 더더욱이 이거를 예산안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예산안하고 선거구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논리였거든요. 일명타다는 정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방안이 끝나지는 않았다. 또 지금 국회에서는 정액투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오늘도 홍영표 원내대표 얘기는 내년도 좀 더 연기할 수도 있다. 그 정도 되면 조금 더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글쎄요. 민주당의 산을 넘어가면은
자유한국당은 동의할까요? 극적으로 많이 불리할 텐데 결국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좀 진화된 이전보다는 진화된 방안은 좀 모색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나오신 김에 오래간만에 이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이 이번에 G20 때문에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도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좀 잘 처리해달라고 여당에 당부하고 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로 저도 봤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요구가 안 먹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겠다라는 여당 입장이 강경한 거는 뭔가 다른 속내, 정치적인 속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이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공약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저를 좋아하는 우리 민주당 당원 여러분, 지도부 여러분, 우리 공약합시다 얘기하는 것이고, 네 대통령님.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건 당에서 이제 책임질 문제거든요. 예. 당에서 아직 의견이 성숙이 안 됐는데 왜 안 됐을까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리한 겁니까? 아니 이거는 뭐냐면 연동형 비례제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잘 나가는 정당 아닙니까? 예. 다음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30%의 정당 지지를 얻었다 칩시다. 예. 정당 지지율 30%. 그러니까 연동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30%의 정당 지지를 얻었으면은 최소 30%의 의석은 갖는 거거든요. 비례대표에서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30% 정당률이라고 하면은 3, 3은 9, 90석 아닙니까? 90석은 보장이 됐는데 지역구에서 100석을 얻었어요. 그러면 비례대표는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적으로 불리한데 네. 받겠습니까? 만약에 받았다고는 당에서 엄청난 비판에 아마 휘말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이건 어렵다. 자유한국당도 그쪽이 어렵겠죠. 우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야 3당을 빼버리고 제1당과 제2당이 전격적으로 절충을 해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서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자기가 대통령이 됐는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이 집권 여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계속 유지를 할까요? 이거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요. 예. 이거는 중간에 국민 여러분 제가 그때 공약을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이거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는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공약 나왔었습니다. 그럼 오래됐군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이 토론을 한 건 10번이 넘습니다. 네. 오랫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권역별 하면은 이제 도의령 비례대표제인데 대충 논의가 다 됐었어요. 결단만 하면 될 문제인데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이게 불리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좀 야당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야당이 되든 간에 큰 당들은 다 싫어하겠네요. 싫어하죠. 그 대신에 작은 정당은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이를테면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10%를 얻었어요. 다음 총선에서 10%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 30석 확보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한 명을 못 뽑아도 그러니까요. 비례대표에서 30석이 되면은 교섭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국회는 당연히 다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당 체제가 된다는 얘기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의 당내,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의 이 어떤 기득권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렵겠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심지어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0%는 좀 쉽지 않을 거요. 한 50%만 할까요? 좀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 불리함을 감수하고 나서 받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그대 정당이 없다 보니까 야 3당만 좀 계속 오늘 성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뭐 가장 큰 두 당이 뭐 해서 예산안 통과시키고 뭐 하더라도 아무리 야3당이 작더라도 지금의 이 5당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 야3당이 이렇게 중요한 데서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려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심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앞으로 민주당 손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반대하고 야3도 싹 반대하고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끝까지 이거 합의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선거제도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것이고요. 또 선거제도가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결국은 아마 최악을 피하는 방식으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우리 두 정당만이라도 통과시킵시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도 우리도 뭐 사실 비례대표로서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네. 그러면서 오늘 4시에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야 3당 중에서 한두 당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통과시켜서 이렇게 추진한 것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또 사안별로 또 달라요. 아, 그래요. 또 사안별로 정의당한테 유리한 사도 정책이 있거든요. 또 바른미래당한테 유리한 정책이 있고 또는 오늘처럼 자유한국당도 원하는 정책이 있어요. 근데 사안별로 또 엇갈리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제도가 좌초됐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협치라든지 다른 야당의 도움을 받기는 진짜 어렵느냐? 꼭 그렇지는 않더라. 또 사안별로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를 풀어가기만큼은 이전보다는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맞긴 맞군요. 복잡하고 진짜 생물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